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회사였어요. 직원 300명이 일하는 IT 보안 기업의 대표이사, 그게 제 명함에 적힌 직함이었습니다. 이사회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고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와 회의 테이블 위 서류를 비추고 있었죠.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고요. 그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했어요. 이름을 듣는 순간 펜을 든 손이 굳었습니다. 김재훈, 그 사람이었어요. 5년 전 제게서 15억 원을 가져간 사람, 제 인생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그 남자였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죠. 5년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김재훈이었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니었어요. 구겨진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형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목소리에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거슬렸어요. 5년 전에도 저를 그렇게 불렀었죠.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빚이 4억이 넘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귀에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5년 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그에게 빌었었습니다. 제발 돈을 돌려달라고 제 전 재산이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강변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앉은 이 남자의 인생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형님을 도우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재훈이 말했어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해준 게 뭐가 있었나요? 전 재산을 빼앗긴 것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견 기업 IT 팀장으로 일하면서 연봉 7천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와 함께 경기도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2018년 3월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토요일 오후였어요. 회사 후배인 김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에 한잔하시죠?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재훈이는 3년 전 퇴사해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훈이는 명함을 건넸어요.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회사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대박이에요, 형님.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커피 내리는 소리와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아시죠?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10배는 벌어요. 재훈이가 태블릿 PC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이게 저희 회사가 개발한 코인입니다. 상장 준비 중이고요.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가상화폐는 도박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어요. 재훈이가 웃었습니다. 형님,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투자 안 하면 뒤처집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도 다 투자했어요. 벌써 2배, 3배씩 벌었다니까요. 재훈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없는 사람들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재훈이가 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인데요. 제가 말했어요. 재훈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을 위해서 특별히 3천만 원만 받을게요. 친한 사람들만 해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미쳤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에서 딸아이가 숙제를 하다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게 사기일 수도 있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는 믿을 만한 친구야. 제가 말했어요. 회사도 제대로 된 회사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 있어.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요. 그 말을 듣고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3천만 원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율이 연 4%였는데 재훈이 말대로 10배를 번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훈이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책상 4개가 놓여 있었고 직원 3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재훈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년 후 3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익률 1000%, 믿기 어려운 숫자였지만 재훈이를 믿었습니다. 형님,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 벌써 5천만 원이 됐습니다. 기쁜 목소리였어요. 진짜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수익 명세서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스크린샷이 왔어요. 정말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돈을 받아봐야 알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내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2달 후에는 7천만 원이 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3달 후에는 1억이 넘었어요. 형님, 이 기회에 더 투자하시는 게 어때요? 재훈이가 제안했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고민했습니다. 1억이 넘는 수익이 눈앞에 있었어요. 더 투자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어요. 이번에는 조금만 더 해보자.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세금으로 모아둔 돈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재훈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형님,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고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물어봤어요. 그 사무실 1달 전에 나갔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말했어요. 야반도주했다고 들었는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훈이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아, 무슨 일이야? 연락 좀 해.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가?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사기라고 했잖아. 딸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아내가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수아야. 하지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접수됐어요. 피해자가 당신뿐이 아닙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수십 명입니다. 총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범인 검거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외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대출 이자를 낼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 상환하셔야죠.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 자리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됐어요. 연봉도 5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최근 업무 태도가 영 아니네요. 부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아내와 매일 싸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생겨? 수아 학원비는 어떻게 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했어요. 분당 아파트를 떠나 인천 부평구 쪽방으로 이사했습니다. 4평짜리 원룸이었어요.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수아가 울었어요. 미안해, 수아야. 제가 딸을 안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딸의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새 학교에서 수아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쪽방촌 사는 애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가 요즘 학교에서 말을 안 해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시급 9천 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아내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나도 일하고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거든요. 구조조정입니다. 인사팀장이 통보했어요. 퇴직금은 일주일 안에 입금됩니다. 퇴직금은 2천만 원,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50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이 괜찮으신데 왜 이직하시려고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저축한 돈도 바닥났습니다. 하루 3끼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라서 할인된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알았어.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양육권은 내가 가질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수아를 키울 형편이 안 되잖아.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법원 앞 공증 사무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고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수아 잘 부탁해. 제가 말했어요. 아내는 대답 없이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쪽방으로 돌아왔어요. 짐이라고는 옷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시절, 딸아이의 웃음소리, 아내와 함께 산책하던 주말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이 없었습니다. 절망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어요. 쪽방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샀어요. 1,500원이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이 10,000원뿐이었죠.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2모금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을 했어요. 지나가던 취객이 힐끗 쳐다보고 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어요. 6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새벽에 왜 이러고 있어요? 온화한 목소리였어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나 봐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말하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가족을 잃은 것,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남자가 들어주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30년 전에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죠. 남자의 눈에 옛 기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명함을 건넸어요. 이강수 IT 보안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이강수 씨가 말했어요. 일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입니다. 다음 날 전화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의 25층이었어요. IT 보안 전문 회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강수 씨가 사장님께 저를 소개했어요.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경력이 괜찮네요.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그렇게 쉽게 일자리를 구했어요. 연봉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전 회사보다 적었지만 감사했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쪽방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했어요. 6시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출근길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이 창유리에 비쳤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자네 실력이 대단하네 사장님이 칭찬했습니다. 보너스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딸아이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아내에게 연락했어요. 수아 생일이니까 선물 전해주고 싶어. 아내가 잠시 망설이더니 허락했습니다. 30분만 만나요. 놀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수아가 달려왔어요. 아빠, 딸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수아야 생일 축하의 선물을 건넸어요. 인형이었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던 캐릭터였어요. 고마워 아빠 수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아빠가 더 잘 알게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수아를 데리고 돌아섰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언젠가 수아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았었죠.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팀장이 됐어요. 연봉이 6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강수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은혜는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강수 씨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겠다고 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쪽방에서 나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5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제 힘으로 마련한 첫 번째 집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정부기관 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어요. 성공하면 회사가 업계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코딩을 했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했어요. 석 달 후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납품일보다 일주일 빨랐어요. 훌륭합니다. 발주처 담당자가 말했어요.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 봅니다.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저는 이사로 승진했어요. 연봉이 1억 원이 됐습니다.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회사를 분사하는 게 어떻겠나? 저에게 자회사 대표를 맡기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I 기반 보안 솔루션 전문 회사였어요. 초기 자본금은 10억 원, 저도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모은 돈이었어요.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그곳에서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 10명으로 출발했어요. 첫 해에는 적자였습니다. 매출이 3억 원, 비용이 5억 원이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이강수 씨에게 물었어요. 첫 해는 다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해였습니다. 대형 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50억 원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해냈어요. 직원들과 함께 환호했어요. 사무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두 번째 해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어요. 순이익이 20억 원이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어났어요. 세 번째 해에는 더 커졌습니다. 대기업들과 계약을 맺었어요. 삼성, LG, 현대자동차가 저희 고객이 됐습니다. 매출이 250억 원을 기록했어요. 사무실이 좁아졌습니다. 강남역 근처 빌딩 3개층을 임대했어요. 직원이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가 커지는 게 실감났어요.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직원 지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회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눕시다. 네 번째 해였습니다. 상장을 준비했어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회계법인과 증권사가 실사를 나왔어요. 상장 적격입니다. 증권사 팀장이 말했어요. 기업 가치를 1,000억 원으로 평가합니다.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5년 전 쪽방에서 라면을 먹던 제가 1,000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다니요. 상장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어요. 증권거래소에 갔습니다. 계장종을 칠 기회를 받았어요. 땡.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했습니다. 제 지분 가치가 600억 원이 됐어요. 억만장자가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리 기쁘지 않았어요. 수아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아 좀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빠요. 아내가 냉담하게 말했어요. 다음에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없는 성공은 공허했습니다. 밤에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다섯 번째 해였습니다. 회사가 더 커졌어요. 직원이 300명이 됐습니다. 매출은 500억 원을 돌파했어요. 지사를 열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 사무실을 냈어요. 해외 진출도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개인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요. 50평짜리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외제차도 샀어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이강수 씨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성공했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이강수 씨가 말했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저한테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베푸세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해에 100명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한 명당 200만 원씩이었어요. 쪽방촌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곳이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반찬을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살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착한 사람이네요.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저로 돌아온 거예요. 회의실에 앉아 있는 김재훈을 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저를 사기친 그 남자였어요. 형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재훈이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재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받아 마셨어요.
목구멍으로 물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말했어요.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5년 전 일부터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태국으로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사기였어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당했습니다. 비웃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중국 조직한테 당했어요. 30억을 잃었습니다. 재훈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도망쳐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들이 쫓아왔어요. 사채를 썼습니다. 4억이에요. 재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협박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죽인다고 해요.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5년 전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가족을 파탄냈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그때의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형님, 4억만 빌려주세요. 재훈이가 말했어요. 꼭 갚겠습니다. 형님한테 진 빚도 다 갚을게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재훈 씨,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 기억나세요? 재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형님한테 연락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재훈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형님이 울면서 전화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아내가 이혼하겠대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제발 돈 좀 돌려주세요. 그때 재훈 씨가 뭐라고 했죠? 제가 물었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예요,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재훈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제가 말을 이었어요.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끊고 저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재훈이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재훈이가 울먹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손짓했습니다. 재훈이가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용서는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돈은 드릴 수 없습니다. 형님, 재훈이가 소리쳤어요. 제가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요.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제발요, 형님. 재훈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5년 전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도 죽을 것 같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재훈 씨는 저를 안 도왔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왜 저는 재훈 씨를 도와야 하죠? 재훈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바닥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재훈이가 떨고 있었어요. 재훈 씨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스스로 일어나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재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했으니까 재훈 씨도 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한 장 꺼냈어요.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이강수 씨 명함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말했어요. 재훈 씨도 도와줄 겁니다. 재훈이가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돼야 합니다. 다시는 남을 속이지 마세요.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성공하면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재훈 씨한테 해주는 것처럼 재훈 씨도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재훈이가 말했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혜는 저한테 갚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베푸세요. 재훈이가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재훈이가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걸이 모든 게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로 다가가서 밖을 봤어요. 재훈이가 건물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재훈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습니다. 왜 용서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복수한다고 해서 제 과거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재훈이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아였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놀란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응, 있지. 같이 밥 먹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도 같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물었어요. 네,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녁 7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수아가 먼저 와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딸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수아야, 제가 불렀어요. 아빠. 수아가 일어나서 안겼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연하게 했어요.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내가 말했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메뉴판을 펼쳤어요. 주문할까요?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가 많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 후 수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얘기 좀 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화장실 다녀올게요. 수아가 나갔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럭저럭요. 제가 대답했어요. 회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회사 상장했다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운이 좋았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한 거죠. 미안해요. 아내가 갑자기 말했어요. 예전에 너무 차갑게 대했어요. 놀라서 아내를 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저도 힘들다는 핑계로 도망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 다 힘들었던 거예요.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얘기 다 했어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응, 아내가 대답했어요. 그럼 제 얘기 할게요. 수아가 말했어요. 저요, 다음 주에 대학 입학해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뻤습니다. 축하해, 수아야.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요. 수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가끔 아빠 보러 가도 돼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제가 대답했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아내가 말했어요. 수아와 함께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빨간 후미등이 점점 작아졌어요. 혼자 걸었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한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행복하구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괜찮았습니다. 딸도 만날 수 있게 됐고 아내와도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김재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저도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힘으로 일군 공간이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IT 보안 업계 선두주자 동남아 시장 공략 본격화 저희 회사 뉴스였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힘들 거고 누군가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바닥에 있을 겁니다. 5년 전에 저처럼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회의가 5개나 잡혀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비서가 나갔어요. 혼자 남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강수 씨였어요. 여보세요. 제가 받았어요. 어제 그 친구 만났어요. 이강수 씨가 말했어요. 김재훈 씨요? 제가 물었어요. 네. 어땠어요? 제가 물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강수 씨가 말했어요.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로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해준 걸 저도 하는 거예요. 이강수 씨가 웃었어요.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어요.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바닥에서 꼭대기로,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인 것 같아요. 5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명예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어요. 김재훈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줬어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회사를 더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수아와도 자주 만나고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행복하니까요. 제 힘으로 일궈낸 행복이니까 더 소중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